유저한테 0.1%라도 더 개선된 경험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계속 그걸 개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지를 안 남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저희 팀 안에서는 이제 명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명품의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 팀 안에서는 로마 시대 건축가가 말한 그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만듦새, 실용성, 그리고 아름다움이에요. 참 쉽진 않은데 지키기가. 근데 늘 거기에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끼리는 그 바를 낮추지 않고 계속 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코너는 모험가 팟캐스트라는 코너입니다. 이제 각자의 도전 이야기를 이렇게 1대1 인터뷰로 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티로라는 실시간 대화 기록 서비스를 공동 창업하신 홍윤아 대표님을, 공동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유나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사실 티로라는 서비스를 저는 처음에 듣고 나서 너무 한국에서 이런 서비스가 나왔다는 게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마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랬어요. 어떻게 창업하게 되셨는지 이야기 듣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그럼 간단하게 그 공동 대표님, 유나님 소개에 대해서 조금만 먼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홍유나라고 하고요. 소개 잘 해주신 것처럼 실시간으로 대화 기록하고 요약하는 미팅노트 AI 티로라는 제품을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창업이 두 번째 창업이에요. 그래서 대학생 때 에듀테크 스타트업 한번 그때도 공동 창업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시장이 훨씬 좋을 때였어가지고, 운 좋게 좀 작게 매각까지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초기 스타트업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에서 심사역으로 이제 한 3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심사역 생활하면서 다시 창업 준비를 좀 오래 했어요. 한 1년 넘게 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 잘 만나서 저보다는 이제 훨씬 더 메이커적으로 뛰어난 기존에 이제 제품 많이 만들어 본 친구들이랑 이제 준비를 해서 이 제품을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심사역으로 10년이나 일을 하셨으면 사실 드릉드릉 할 수도 있고 너무 좋은 아이템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계속 창업을 준비하거나 실제로 하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템을 고르시는 데에도 시간을 많이 쓰시고 뭔가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AI 기반 스타트업을 하시게 된 그런 계기 아니면 그리고 이 아, 티로라는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시는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이게 제가 심사역 생활을 21년 말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벤처 시장이 엄청 좋았다가 그 해가 바뀌면서 급격하게 시장이 얼어붙는 시절을 제가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또 22년 10월쯤이죠. 챗GPT가 공개가 됐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북미 기반으로 다시 AI 스타트업에 대한 엄청난 붐, 그리고 도무지 그 비관론을 가질 수가 없는 이 빠른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아, 이 시장에서 플레이를 다시 한번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좀 거기에 있어서는 AI 기술이 다른 뭐랄까요? 하입들과 다르게 정말 실제로 비즈니스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 티로라는 제품 경우에는 저희 팀원들 팀빌딩을 먼저 하고 나서 정한 제품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다른 좀 더 귀여운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거를 같이 했다가 이렇게 시즌성이 있는 제품이라 그 시즌이 끝나고 나서 되게 자연스럽게 다음에 뭐 할까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냥 찍었어요. 이제 텍스트 AI 쪽에 GPT 3.0부터 좀 AI 만진 분들이 챗GPT 모먼트에서 수혜를 봤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가기는 좀 스타트업으로서 늦은 것 같고 한 2, 3년 정도 뒤처진 섹터가 어딜까라는 고민을 할 때 그때 학계에서는 좀 음성 AI가 비슷한 모먼트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성 AI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되 우리는 B2C 제품을 하고 싶은 팀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까? 너무 그냥 바로 찍었어요. STT를 하자. 그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기술을 하자. 근데 그게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몇 가지 제품이 있기 때문에 검증된 BM이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 BM이 검증이 됐지만 그 기존 플레이어들이 문제를 정말 잘 풀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보통 VC분들께서는 B2B 콘텐츠를, B2B 사업을 좋아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돈이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리고 돈도 거기에 많이 몰리는데, B2C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게 된 건 또 어떤 이유였을까요? 저는, 이게 결국에는 비즈니스가 그냥 같은 두 개의 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난이도가
절대 뭐 하나가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B2B가 한국 팀이 한국에서 플레이할 때는 뭐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네트워크 기반으로 매출 처를 잘 뚫고 그거를 이제 이탈을 낮추는 방안에서 좀 더 리스크가 낮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사실 둘 다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팀 프로덕트 핏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결국에는 하고 싶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잘하는 거, 뭐 그런 안 그래도 이 어려운 고강도의 경쟁 시장에서 스스로가 강점이 있는 것과 즐거운 것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그 면에 있어서 무조건 B2C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에 없었어요. B2B를 하겠다라는 게. 네. 음, 오히려 심사역이 경험 있으신 분이 B2C를 선택하셨다니까 저도 조금 더 다르게 들렸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말 네. 그대로 진짜 본인이 좋아하고 네. 창업하시는 팀이 가장 끌리는 그런 아이템을 선택하셨다는 게 다른 분들한테도 이게 뭐 정답은 없지만 뭐 네. 좋은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다만 한국에서 B2C를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글로벌 갈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마켓 사이즈나 B2C로서 의미 있는 엑짓을 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가 되려면 네, 한국 안에서만 플레이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은 또 듭니다. 음, 음. 맞아요. 그러면서 한국인이기 때문에 뭔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저는 오히려 진짜 그런 번역이나 STT나 그쪽이란 생각도 예전에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런 펄플렉시티 대표님도 그런 뭔가, 그러니까 개인의 니즈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맞아요. 번역이라든가 영어에 대한 뭔가 막연한 뭐 동경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우리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음성 텍스트 변환 이 기술 자체에 조금 더 그 영어가 네이티브인 사람이랑은 좀 다른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더 저도 이 기술이 반갑기도 하고 뭔가 이 서비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많이 자연스럽게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STT라는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게 왜 어려운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T는 결국 스피치 투 텍스트의 약자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 제가 하는 말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 되게 중요한 정보를 대화로 나누은 지는 뭐 5만 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자와 기록이 발명되면서부터 물론 여러 가지 정보가 쌓여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라는 거는 발화 즉시 소실된다는 특성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 많은 중요한 정보들을 잃어왔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기계가 거의 인간 수준으로 이 대화를 이해하고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게 된 게 거의 저희는 근 한 6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하는 팀은 아니고요. 그렇게 연구하는 R&D 쪽에서 이 음성 텍스트 변환의 기술을 개발을 하면 저희가 그 API를 기반으로 더 효용이 높은 제품화를 하는 팀이에요. 근데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제품하는 팀 입장에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 대화를 나누는 유저의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랑 시연님은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뭐 어떤 유저는 굉장히 시끄러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그 저희 제품을 써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유튜브만 듣고 싶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대화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모든 상황에 저희가 높은 성능을 내야 된다라는 게 꽤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연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통제된 환경에서 특정한 성능 지표가 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나가는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다양한 상황에서 강건하게 운영이 되는 그 기반 기술이 중요해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대화에는 너무나 많은 우리끼리만 아는 개체명, 고유명사가 많이 나와요. 이제 그 STT 기술을 측정하는 되게 유명한 대표적인 성능 지표가 오류율인데요. 근데 이런 오류율이라는 게 결국에는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제가 갑자기 여기서 시연의 모험, 뭐 티로,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일했던 캡슨 파트너스라는 식의 얘기들을 할 때 그런 마이너한 고유 명사들을 기반 기술의 그 모델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유저만의 대화에서만 나오는 특정 개체명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잡아낼까? 이런 쪽이 또 저희가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듣고 보니까 대화라는 정말로 커다란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인간의 수만큼이나 되게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 문제가 네, 만약에 제대로 잘 풀린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한국어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잘 되는데 한국어는 좀 덜 된다. 근데 음. 지금 T로는 어떻게 이런 거를 좀 가능성을 보시고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도 그게 좀 많이 궁금했었어요, 처음에. 네, 실제로 맞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그 기반 음성 모델이 영어가 성능이 2배 정도 좋고, 그리고 가격도 2배 가량 저렴합니다. 그 모델을 사용하는 비용이.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한국에서 서비스한 팀으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 맞고요. 네, 최근에는 그 북미에 있는 그런 음성 AI 기술을 연구하는 업체들에서 멀티링구얼 지원에 대한 강화를 점점 해나가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챗GPT 나왔을 때 처음에 한국어 되게 못했잖아요. 근데 그거 거의 한 1년 만에 완전히 네, 우수한 수준으로 따라잡혔고, 뭐 GPT뿐만 아니라 클로드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음성에 있어서도 이 언어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는 뭐 한 2년 정도 이내에 있을 법한 변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장에 일찍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기술이 북미에서처럼 쓸 정도로 한국어가 올라오지 않았고 저희는 한국어를 쓰는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조율하는 게 좀 쉽진 않은 상황인데 우선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가공 작업들을 제 그 탑재해 놨어요. 그래서 뭐 수음을 할 때 있어서의 잡음 처리 그리고 유저의 맥락을 이해해서 계속해서 고유명사의 정확도를 계속 리파인 하거든요. 저희가 수정하고 정제하고 한 번 더 막 증강하고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달부터 그런 거의 현존하는 모든 음성 모델 개발 업체들, 이제 영어권 포함해서 그런 개발 업체들과 온라인 미팅들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그 영어 쪽 서비스를 하는 음성 모델 개발 업체가 저희를 되게 재밌게 보더라고요. 웬 동아시아의 트래픽이 한 달에 거의 막 40%씩 늘어서 제발 한국어 모델 좀 개발해 달라고 요청하는 팀이 있다라는 걸 되게 재밌게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동아시아 쪽 언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소식 전달해주고 이런 것들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진짜 거기서도 되게 놀랍겠어요. 네. 이게 한국어는 그냥 언어 지리적이라고 할까요? 저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영어랑 굉장히 멀리 있는 언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인구수도 많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개발의 순위가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역시 뭔가 트래픽이 몰리니까 여기 어디야, 뭐야,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한국이구나라는 게 인지가 됐고, 점점 더 발전이 되고,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는군요. 네, 어, 맞습니다. 역시 근데 AI는 진짜 많아지면 달라진다는 그 공식이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결국에는 그 연구를 그 빠르게 진행이 되게끔 티로에서도 조금씩 뭔가 시그널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저희가 어, 바둑가랑이 잡고 부탁하고 있죠. 근데 진짜 그 API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API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혹은 개발을 하는 것도 당연히 염두에 두시고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쪽도 좀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원래는 저희가 그 기반 모델의 발전들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 텍스트 AI 발전의 역사에서 좀 배운 건데 작은 팀이 기반 기술의 약간의 파인 튜닝에 집중을 하면 금세 또 이제 빅테크한테 사장된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발전이 빠르니까 아예 잡아먹혀 버리는 변화들을 너무 많이 목도를 해와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뭐 작은 한국 팀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음성 R&D를 시작을 했을 때 괜히 여기에 발목 잡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가 연구를 하는 팀이면 모르겠지만 제품이 더 중요한 팀으로서는 지금 모델을 하는 게 되게 전선을 양쪽으로 벌리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생각이 없고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가 이 미팅노트 AI로서 동아시아에서 좀 입지를 확실하게 했을 때부터 좀 비즈니스적인 비용 절감 차원에서 모델 개발을 시작을 해볼 것 같습니다. 되게 구체적이시고 2년이라고 사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맞아요. 진짜 약간 뭐랄까요? 그런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그 프롬프트를 다듬고 더 리파이닝 하는 그런 구조들을 쌓아가고, 그런 것에서 훨씬 더 전문성이 생기시지 않을까는 생각도 들고, 네. 다른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명미권에서는 그걸 또 잘 못하는 거니까 네. 저희 나름대로의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티로 팀에서 잘하시는 걸로 집중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되게 너무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셔가지고 너무 네. 놀랍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럼 감사합니다. 지금 주로 티로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뭔가 제일 좀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주요 사용자층 혹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신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 워낙 제너럴한 니즈여서 저희 처음에 이걸 타깃하는 거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타깃하는 고객들은 그 삶이 곧 중요한 대화의 연속인 분들이라고 좀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일어나서 오늘 하루 시작하면 구글 캘린더 열고, 뭐 하루에 미팅 최소 3개씩 있고, 그거 다 되게 고밀도의 정보가 오고 가고, 끝나면 그걸 뭐 문서화해서 어디 저장하거나 팀원들한테 공유해야 되는 그런 바쁜 일에 시달리는 사람들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타겟은 저희가 이제 VC랑 창업가들이었어요. 그리고 창업가들에는 1인 창업가 분들도 포함이 돼서 이제 제가 그 지원님한테 맨날 링크드인 DM을 드렸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결제 유저들은 대부분 VC랑 파운더들 안에서 일어났었고, 최근에는 제품이 바이럴이 되면서 요즘은 너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넓게 보면 40대의 어떤 큰 팀의 매니저 역할이죠. 뭐 카카오에서 개발팀 리드를 하시는 분이나 뭐 LG에서 연구원 리드 하시는 분, 이런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메디컬 쪽에서도 사용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매번 환자랑 이제 대화하고 채팅하고 그거 남겨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그 병원 의사분들 아니면 수의사분들도 저희 제품을 많이 써주고 계십니다. 음, 그럼 그쪽은 훨씬 더 전문적인 용어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네. 그것들을 더, 좀 더 뭔가 그 키워드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럼 더 인식이 잘 되게 되고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 저희가 키워드를 음, 넣는 단어장 기능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의 상황만 맥락으로 입력해도 그거를 LLM으로 처리하면 요즘은 너무 LLM이 똑똑해서 이제 갑자기 정확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음. 와, 근데 진짜 그런, 진짜 의료행위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의사 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다들 직접 치시잖아요. 근데 그걸 맞아요. 저도 매번 생각했었거든요. 이걸 녹음해서 어떻게 STT로 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빠른 분들 쓰고 있다는 거죠. 아, 음, 아까 전에 대화가 곧 삶인 사람들, 아니면 그분들 너무, 대화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유저를 정해 주셔서 되게 인상적인데, 그럼 그분들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뭐 피드백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유저가, 특정 유저가 있었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유저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늘 이제 워낙 저희 제품이 고관여 제품이다 보니까, 그, 뭐랄까요, 피드백도 되게 어, 강렬하게 와요. 그래서 뭐 너무 고맙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너무 저도 동기부여가 되는 피드백들을 많이 받는데요.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오래 쓰신 분이 뭐 당연히 처음에는 티로 너무 좋아요. 뭐 티로를 통해서 내가 효율을 얻었어요. 이러지만 몇 달 쓰시고 나서 요즘에는 티로를 쓰다 보니까 미팅에서 자신감이 더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예전에는 막 미팅 내용을 계속 캐치업해야 되고 뭐 까먹으면 안 될까 봐 걱정하고 끝나고 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고민했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티로한테 완전히 맡겨놓고 미팅에만 집중을 하면 되니까 아예 그런 경험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게 너무 일단 좋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의사분, 정신과 의사분이 계셨는데 30년 동안 의사를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음. 완전 경북대 병원 계시다가 개원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인터뷰 끝나고 그 진한 경북 사투리로 30년을 기다려온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기분이 좋고 동기부여도 더 되고 아, 이런 거 하려고 창업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두 개가 지금 딱 떠오르네요. 아, 진짜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저는 한국 제품이 진짜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뭔가 기준치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한국인들 특유의 경쟁심이나 아니면 그런 뭔가 스탠다드가 높은 그것 때문일 수 있는데 대충 만드는 법이 잘 없는 것 같아서 이게 그냥 베타인데 다른 사실 해외는 되게 대충 만들고 앱을 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대충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뭐 폄하하는 그런 건 아니고 되게 빠르게 런칭하는 전략이 훨씬 더 강한데 근데 그럼에도 마감이 이렇게 좋게 나왔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느 네. 정도 준비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요. 그 이 마감에 대한 그런 걸 지금 순간 떠올라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이건 누가 어느 정도 기준으로 내부에서 맞추고 계세요? 제 생각에는 제품의 그 질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네. 저희가 이제 같이 공동 창업자 하는 친구가 정말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저한테 0.1%라도 더 개선된 경험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계속 그걸 개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지를 안 남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저희 팀 안에서는 이제 명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B2C 사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뭐, 제품 만들긴 점점 쉬워지는데, 여기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말 그런 명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품의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 팀 안에서는 로마 시대 건축가가 말한 그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만듦새, 실용성, 그리고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품 자체, 혹은 내지는 건축물 자체가 당연히 마감이랑 짜임새, 만듦새가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 실용성.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진 제품이 유저한테 정말 가치를 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미성, 아름다움인데, 뭔가 다른, 쓰면 쓸수록 좀 만족스러운, 뭔가 기능이 좋고 나에게 필요한 거였고 좋은 제품이지만, 그거랑 별개로 되게 설명할 수 없는, 쓸수록 되게 기분이 좋은 느낌이 나는 미감을 챙겨야 된다라고 저희끼리 팀 내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고요. 네, 그거를 참 쉽진 않은데 지키기가. 근데 늘 거기에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끼리는 그 바를 낮추지 않고 계속 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음. 음. 되게 뾰족한 문제를 진짜로 깊게 파고드는 그 팀이 있으니까 이런 제품이 나오는구나 생각이 들고, 저는 혼자서 일을 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마감을 타협하고 싶지 않은데도 타협하는 습관이 좀 생긴 것 같다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뭔가 오랫동안 하나를 잡고 만들고 싶은데 그럴 뭔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럴수록 진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품을 만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만들면 오히려 더 집중하고 더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되게 빠르게 초반에는 사실 유저를 확보를 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에는 이걸 알리기 시작하셨어요? 음. 저희가 처음에는 그 명확한 전략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시장을 타겟을 VC랑 파운더를 명확하게 좁히고, 그다음에 그들이 특성이 모여 있고 좀 폐쇄적이고 그리고 입소문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 안에 제품을 잘 퍼뜨리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 팀의 백그라운드가 그걸 한국에선 또 할 수 있는 팀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초기 창업 한번 해봤고 VC에서도 네트워킹을 좀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랬어가지고 그런 제반 준비가 좀 마련이 되어 있었고, 제가 퇴사하기 전에 링크드인을 되게 유심히 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시글이 좋아요를 한 200개 넘게 받지? 이런 것들을 계속 봤었는데 되게 운 좋게도 V씨가 퇴사했다는 글이 그렇게 좋아요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티로를 알리는 첫 게시글은 퇴사랑 엮어서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게시글이 거의 노출이 1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링크드인을 통해서 VC랑 파운더들을 최대한 잡았던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허브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초기 팀은 자원도 부족하고 매수한테 갈 수 있는 전략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품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은 무언가 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무언가 그 사람의 입소문이 빠르거나 혹은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거나 하는 등등의 허브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허브의 일환으로 뭐랄까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을 타겟해서 갔었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선택들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연마가 되었다라고 느끼세요, 스스로는? 아, 네. 이게 감사하게도 좀 되게 옛날부터 쌓여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창업도 에듀테크긴 했지만 완전히 학생향 B2C였거든요. 그때도 제가 막 입시 커뮤니티에 침투해서 제품 알려보겠다고 막 온갖 페르소나로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 사이드 프로젝트도 B2C였고, 제가 어떠한 특정 집단에 뭔가 비대면으로 하입을 일으키는 작은 성공들을 그동안 또 말씀 주셔서 생각해보니까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번 창업에서도 그 전략이 바로 좀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어, 음. 방금 그 뭔가 만들어낸 그 경험을 생각하시는 그 눈빛이 되게 진짜 약간 사냥꾼 같은 눈빛이었어요. 그걸 되게 정말로 많이 네. 해보셨고 네. 그 침투했다는 그 얘기를 하실 때,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느껴지시는 걸 수도 있겠네요. 저기에 가면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겠다. 그거를 경험적으로도 좀 학습을 하고 계셨고,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그게 되셨군요. 네. 이게 처음에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창업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걸 음.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알릴지부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셨던 것이 네. 되게 멋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채널에 뿌릴지 떠올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고민할 때 늘 한 번 더. 그래서 이 채널에서 어떤 글이 가장 뜨고 그걸 내가 할 수 있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좋아요 200개 이상 받는 그 글씨 퇴사만 있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구나라는 거를 캐치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품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어떤 특정 인플루언서 분들의 언급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제품 유저도 더 빠르게 늘었잖아요. 그거는 의도한 것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제일 많이 늘었어요? 음. 저희가 그 정말 여러 번의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품적으로도 많은 준비를 했었어요. 저희 팀 PLG 철학을 좀 믿고 있어가지고 특히 대화를 다루면 상대방이 있다라는 특성 때문에 바이럴되기 용이하거든요. 그런 준비들을 해온 거랑 별개로 이제 제일 먼저는 그 오은환님 이 유튜브에 그냥 저희 정말 전혀 커넥이 없었는데 소개를 해주신 게 거의 조회수가 17만을 넘어갔습니다. 그 영상이 하나가 터졌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최근에 되게 계속 재밌게 보고 있는 트렌드 같은 건데 왜 이렇게 SNS에 좋은 AI를 소개하는 글들이 잘 터질까요? 이제 너무 궁금해요. 사람들이 이걸 진짜 궁금해하고 진짜 쓰나? 약간 이런 가끔 의문이 들긴 하지만 매번 이제 그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특히 AI를 소개한 것들이 유난히 조회수가 높은 경우들을 여러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게시글들을 감사하게도 저희께 이제 한 번씩 소개가 되면서 이렇게 여러 번 튀었던 것 같고요. 가장 컸던 거는 맨 처음에 그 오나님이 얘기해주신 유튜브 영상,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한 번씩 그런 여러 AI 소개에 저희가 함께 올라간 것, 또 스레드에서도 또 한 번 가장 메이저 인플루언서 분이 샤라웃 해주신 거,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성장이 온 것 같네요. 근데 한 번도 뭐 음, 저희가 막 돈을 주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다 좀 감사하게도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시고, 뭐, 그 직접 소개까지 해주신 그런 케이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음, 음. 지금 한국인이 인구 대비로는 아마 GPT 사용률 1위였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AI 제일 많이 쓰는 나라이기도 하고 한국이 자꾸 거기에 끼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랑 미국 다음에 계속 세 번째 한국이고 논문도 한국 대학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아, 쪽도 있고 아, 이 되게 빠르게 확산이 되는 것 같고 좀 뒤처지기 싫어하는 그런 뭔가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되게 AI를 다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다른 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그냥 하거든요. 그냥 다들 좋아하니까 AI를 다뤘으면 좋겠다. 뭔가 할 게 없으면 AI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그냥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역시 PLG라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PLG가 어떤 거고, 처음부터 그걸 좀 목표로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거예요, 이게? 음, 이제 제품 주도 성장의 약자인데요. 그리고 저희처럼 B2C 사스 좋아하는 팀들한테는 되게 로망 같은 거예요. 낭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데. 결국에는 제품 자체가 좋아서 유저들이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일어나고 유저들이 알아서 소문내주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드리븐이나 세일즈 드리븐이 아니라 정말 프로덕트가 드리븐하는 그로스라고 이제 정말 문자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PLG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제품을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던 것, 그리고 공유 기능을 정말 초반부터 넣었어요. 그래서 대화는 상대방이 있고 끝나면 공유하는 경험이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그 T로 노트 자체를 링크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그냥 프라이빗 베타부터 실현을 했었고 그게 좀 워킹을 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감사하게도 뭔가 카톡이나 뭐 링크드인 DM, 인스타 DM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연락을 받고 있는데 매번 해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주변에 소문내고 다녔다. 뭐 우리 팀한테 얘기하고 다녔다. 내가 앞으로 T로 앰버서더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 들으면서 와, 우리가 PLG 엔진을 잘 굴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저희가 이번 주 안에 그 친구 초대 기능을 되게 쉽게 넣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좀 아쉽게도 개인 레퍼럴 정책이 없었는데, 그걸 최근에 정비를 해서 이제 누구나 친구한테 내가 티로를 소개하는 링크를 보낼 수 있고, 서로한테 일부 혜택이 가는 그 정책을 해볼 거라, 여기에서도 또 좀 한 차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PLG가 프로덕트 리드 그로스의 네, 약자인 거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역시 아까 전에 명품을 만든다는 그런 것처럼 진짜 제품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알리더라. 이게 진짜 정말 너무너무 듣기 좋은 그 메이커들에게 모두가 진짜 바라는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근데 그럼 그 진짜 잘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입소문이 벌어지는 것 같고 그 와중에 또 전략적으로
그런 뭔가 바이럴이 일어날 수 있는 공유 기능을 처음부터 장착을 하는 것이 이제 그거에 또 뭔가 일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가면 그 레퍼럴 기능이라는 거는 그럼 제가 만약에 아이디가 있으면 제가 초대 코드를 이제 친구한테 줄 수 있다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친구 초대하기라는 팝업을 되게 눈에 잘 보이게 만들어 놓고, 뭐 누르면 바로 그냥 클립보드에 링크가 복사돼서 친구한테 보내면 이제 뭐 썸네일, 오지 이미지랑 함께 유나님이 시연님을 7월에 초대했어요 라는 링크를 그냥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음. 진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제품 이까지 올리는 것이 더 어려웠을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점점, 이제 만드는 시간이 쌓였으니까 터지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 이 제품 만드는데, 그 프라이빗 베타를 만들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었을까요? 팀 몇 명으로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공동 창업자 3명이서 그 시작을 했었고, 그 다른 두 친구가 너무너무 뛰어난 메이커여가지고 이제 저희가 딱 1년 됐네요. 딱 24년 4월 1일에 제품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날 데모를 냈어요. 이제 실시간으로 말하는 걸 텍스트 변환하는 데모를 내서 제가 막 그거 가지고 뭐 여러 후보 유저분들한테 만나면서 인터뷰하고 이랬었는데 4월 1일에 아이디션 하고 6월 말에 프라이빗 베타를 시작을 하고 9월 23일에 퍼블릭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3명 다 직장에 있었어서 스텔스 모드로 해서 한 5개월 정도? 네, 짧진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스텔스 모드 뭐 주말만 빌드한 거 치고는 그 난이도 있는 제품 잘했다라고 저희끼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빨리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도 뾰족하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러니까 감은 잡히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기능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런 걸 정하시는 게 처음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MVP 기준은 어디까지 정하셨고, 어떻게 좀, 어디까지 선을 좀 그으셨을까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텍스트가 변환되는 것 자체를 정말 빠르게 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저 인터뷰를 처음에 하고 가설 검증을 할 때, 뭐 랜딩 페이지만 있다거나 아니면 그 그로스하는 사람이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무조건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저한테 돌아가는 서비스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말이 되는 거고, 그 링크로 실제로 들어와서 이걸 한 번이라도 써보는가를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이 실시간 FTT를 유저가 쓰는가? 이거 자체가 MVP였고, 그거는 거의 아이디어 한 날부터 나왔다라는 게 좀 중요했던 성공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빗 베타를 할 때에는 뭐 결국에는 유저가 뭐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여러모로 불편함이나 성능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전의를 한 번 다 겪는가? 즉 중요한 대화에서 티로에 접속해서 티로를 실행하고 끝나면 티로를 끄는 그 한 10분 이상의 경험을 하는가를 구현을 다 하고 런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블릭 런칭할 때는 그 경험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거기에 페이먼트까지 붙여서 냈었어요. 오, 네. 그럼 그 중간중간 단계별로 그런 지표들을 보시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마켓핏까지는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마켓핏 아니면 지금 이제 검증하려고 하시는 가설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 도전 과제는 지금 어떤 거를 좀 집중하고 계실까요? 아, 저희요.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는 되게 정말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제 외형 성장이랑 그 외형 성장에 대한 건전성 지표랑 저희 KPI인 매출, 그리고 매출에 대한 건전성 지표를 네개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네개가 다 저희 기대를 상회하게 계속 나오고 있고 한국에선 계속 이제 다음 달부터 좀 페이드 마케팅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외형 성장하면서 이 지표들을 유지해 나가는 게 일단 당연히 사업적인 과제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 정말 큰 도전인 다음 달부터 가는 일본. 일본의 결제 유저 비중을 그래도 연말까지 두 자릿수 이상으로 높여내는 것. 이것도 같은 목표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점점 더 해자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대화를 기록하고 되게 고품질로 요약하는 것. 이 저희의 지금 그 유저한테 제공했을 때 와우를 주는 기능들이지만 글쎄요. 이거는 길면 올해까지 유효할 것 같고, 짧으면 한 3분기부터 경쟁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제 저희가 가야 되는 제품적인 방향성은 개인화와 자산화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쓰고 있어요. 먼저 개인화는 쓰면 쓸수록 티로가 내가 쓰는 개체명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고,
나의 대화 상황에 맞춰서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까지 훨씬 더 잘 만들어주는 것, 요거를 보고 있고, 자산화 같은 경우에는 티로를 이제 작년부터 내지는 올해부터 쓰신 분들이 티로에 쌓인 수많은 노트들을 본인의 자산처럼 느끼는 거를 이제 의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는 이제 레그 기술을 좀 더 헤비하게 써볼 것 같은데, 지금은 노트당 1대1로 에크티로라는 레그가 붙어 있어서 마치 퍼플렉시티가 웹에서 검색하는 것처럼 지금 대화 기록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이 인터뷰를 T로를 했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에다가 뭘 물어볼 수 있을까요? 뭐 여기에서 그 MVP 과정 어땠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줘라고 했을 때 T로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걸 이제 아예 전체 유저의 T로 노트에 먹여서 그냥 언제든 내가 그동안 인플루언서랑 했던 인터뷰 중에서 유의미한 내용만 뽑아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좀 기존에 쌓인 대화 데이터들 자체를 자산으로 느끼게 하는 기능들을 점점 출시할 것 같습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대화가 더 많은 큰 개인에게 자산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게 기여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런 성장들을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투자를 유치를 하셨잖아요. 그 네. 투자 유치를 이제 의도를 처음부터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그 스테이지에 따라서 또 금액이나 아니면 그런 기간 같은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투자를 8억 받으셨죠? 네. 시리즈 A로 프리 A로 받으신 건가요? 시드 첫 투자입니다. 네. 시드로 받으신 거죠? 시드로 8억, 이제 AI 그 업계에서 시드로 8억 정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의 의도를 갖고 어떤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한데요. AI 씬에서 시드로 8억 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저희처럼 컨슈머 사스를 하는 팀에게는 되게 이례적인 금액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펀드레이징을 할 때도 당연히 엄청난 챌린지들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팀이랑 비전을 믿어주셔서 저희가 그래도 그 짧은 기간 안에 좋은 금액을 유치할 수 있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이 투자 금액을 유치하는 거에 있어서는 명확히 필요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지금 좋은 의사결정이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작은 팀으로 좋은 제품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 팀들이 투자 유치를 되게 보수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좋은 현금 흐름 기반으로 디폴트 얼라이브 상태로 계속 그 높은 자율성과 유연성으로 운영하는 것. 또 저희한테 되게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였는데요. 근데 음성 AI 쪽은 아직 저희가 퍼스트 무버라는 점에 있어서 투자가 좀 필요한 영역입니다. API 코스트도 아직은 좀 비싸고, 경쟁사들이 이제 정말 그 동아시아에서도 많이 나올 텐데, 좀 더 시장을 선점하고 마케팅에도 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UX를 제공하기 위한 제품에 들어가는 비용도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의사결정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프리 A까지도 저희는 네, 펀드레이징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벤치마크 하는 기업과 제품은 결국 노션 같은 팀인데요. 노션도 초반에 이제 펀드레이징을 아주 적지 않게 받았고, 그걸 기반으로 되게 오랜 기간 있다가 정말 글로벌리하게 너무나 유명한 제품이 됐을 때 한 번 더 큰 펀딩들을 받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처음 시장 개화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들 잘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는 정말 한동안 펀딩 없이 가고, 나중에 또 정말 큰 펀딩을 받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받은 그 자금들은 이제 어디에 제일 투자를 좀 많이 해보실 생각이세요? 페이드 마케팅, 그리고 네. 인력을 유치하는 곳,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게 좀 집중이 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우선은 결국에는 더 좋은 UX이긴 합니다. 이게 저희가 제품 안에 정말 STT API랑 LLM을 정말 고집약적으로 쓰는데요. 만약에 자금의 여유가 없었으면 여러 결정들이 되게 보수적이게 됐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저한테 최종 결과물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거치는 수많은 프로세싱 중에서 몇 개가 빠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정말 제품 운영 자체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비싸고요. 당연히 그것들을 잘 구현해줄 엔지니어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비는 오히려 최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프라 비용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일본 감에 있어서 뭔가 제반 비용들 그런 쪽에 투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에 가시게 되는 그런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인구도 우리보다 한 두 배 정도 가까이 많고 조금 우리와 비슷한 인종이 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접근성이 좋다고도 느끼는데 일본 진출하는 것은 또 되게 다른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일본은 가시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뭔가 반응이 있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해요. 네. 우선은 저희 팀은 처음 시작부터 글로벌 무조건 간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고, 어디를 가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북미 시장보다는 지금 아시아 시장이 훨씬 더 매력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미에는 지금 한국보다 STT 제품들이 훨씬 성숙해요. 그래서 경쟁 강도도 훨씬 강하고요. 근데 약간 그들만의 경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 영어하고 있고, 뭔가 온라인 미팅 위주의, 어쨌든 그 북미 문화권 내에서 각자만의 경쟁력이나 전략으로 시장 파이를 나눠 먹고 있는데, 좋은 점은 이제 미국은 그렇게 나눠 먹어도 충분히 시장이 크니까 가능한 플레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거의 모든 대화 상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웹도 있고, 데스크탑 앱도 있고, 모바일 앱도 런칭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템플릿도 제안을 하고 있으면서 뭐 오프라인 미팅이든 온라인이든 가리지 않고 또 여러 언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한국에서 나온 팀의 그런 제품력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의 강점을 기반으로 아직 비어 있고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오프라인 미팅을 하는 게 되게 문화권에서 예의인 그런 국가를 가고 싶다. 고밀도 약간 그 대도시를 위주로 진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시차가 비슷하고 파운더가 좀 출장을 편하게 갈 수 있고 아직은 그쪽의 타겟 유저, 그 국가의 삶이 곧 중요한 대화의 연속인 비즈니스맨들에게 컨택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 곳이라고 했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일본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난이도 정말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처럼 뭔가 빠른 변화나 바이럴 일으키기도 어려울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문제 풀어야죠, 뭐.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본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데, 아, 연말 즈음에는 성과로 꼭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어 학원도 다니고 계시다고. 제가 월화수목 아침 7시 반부터 2시간씩 일본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음. 또 일본 분들은 이런 마음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또 문화가 맞아요.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 마음이 자꾸 느껴지니까 저는 이 유나님께서 직접 가신다는 게 되게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진출 너무 기대되고 진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게 사실은 한국 팀이 글로벌 진출하는 게 이제 저희 세대 창업가들의 거의 필수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좀 처음부터 나가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파운더가 직접 가야 되는 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한국에서 시장 검증하고 팀이 커지고 나서 무언가 글로벌 진출 팀을 꾸려서 나간다라고 했을 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로벌 진출이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에는 스타트업은 문제를 빠르게 이터레이션을 돌려가면서 계속 가설 검증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상태가 작은 팀일 때, 그리고 파운더가 갈 때인 것 같아서, 아, 좀 그런 도전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도전 자체를 좀 즐기시는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 스스로? 도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너무 즐겨서 문제입니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네, 뭔가 그 맞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그런 뭔가 그런 거군요. 근데 네,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맞아요. 창업을 하고 또 도전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도파민이 나와야 되는 맞아요. 사람들. 네. 그럼 진짜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도 특히 이제 AI 스타트업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벌 시장으로 당연히 나가야 되고 한국 분들도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그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다른 분들께서 AI를 뭔가 그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으로 뭔가 처음부터 타겟팅을 해야 될지 아니면 국내에도 하고 싶은 그냥 국내에서만 풀고 싶은 그 정도의 타겟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사실 글로벌로 먼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조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뭔가 먼저 해보니까 이거 진짜로 글로벌로 나가야겠더라라는 그런 경험 같은 거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실은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하나의 단어로 뭉치긴 하지만 너무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꿈이 어디에 있느냐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한국에서도 엔터프라이즈 세일즈를 하고 무언가 한국이 되게 고질적인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엔터프라이즈 세일즈만으로도 충분히 시장 크기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개인형 소프트웨어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 규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 규모를 고려한다라는 거는 무언가 그 소수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원한다라기보다는 뭔가 임팩트 있는 법인 활동과 창업 활동을 하고 싶은 팀에 좀 한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꿈이 이 보이스노트 AI에서 글로벌리하게 아이코닉한 제품을 하고 싶은 팀이다 보니까 가는 것 같고요. 만약에 비슷하게 제품 잘 만들어서 글로벌에서 승부를 보고 싶다라는 팀이라면, 조언, 네. 우선은 한국 팀이 잘하는 게 전 진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품 다 너무 잘 만들고요. 다들 너무 똑똑하시고 빠르고 이런 상황인데, 그 처음부터 세팅을 그래서 제가 글로벌로 해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입장에서도 뭐랄까요? 뭐 UX 라이팅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든지 약간 다른 로컬 현지화 언어를 탑재할 수 있는 제품의 구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페이먼트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설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변화시키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네.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꿈을 크기를 이- 먼저 파악을 해서 글로벌 가고 싶은지를 선택을 하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품적으로 먼저 글로벌리한 세팅들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발목 잡히지 않고 바로바로 할 수 있다? 네. 아무래도 한국인은 제가 느낄 때는 영어에 대한 장벽, 다른 언어에 대한 문화권에 대한 장벽 때문에도 그 망설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뭐 어렵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겁낼 만큼은 아니다, 막 그런 것도 경험 있으세요? 아니면 애초에 그냥 우리 나갈 거니까 다른 뭐 옵션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선 제가 그 영어를 두려워하는 한국인이고요. 근데 정말 한평생 서울 살았고, 뭐 교환학생 가본 적 없고요. 그냥 영어는 수능으로만 엄청 공부 열심히 했던 그냥 그런 모범생인데, 그래서 회화 되게 못하고요. 근데 어, 일단은 그 텍스트 번역 같은 거는 AI가 너무너무 잘해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상 사는, 그냥 사람 사는 세상인데, 뭐 가서 그렇게 배척 당할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제품 만들고 한국에서도 제로투원 할 때 세일즈 하고 이러면서, 당연히 한국에선 제가 좀 더 받아들여지고, 뭐 잘 설득을 할 수 있는 메리트는 있었겠지만, 근데 뭐 결국에는 그냥 제로투원에서 세일즈 하는 되게 지리한 과정이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제품 써달라라고 하나하나 부탁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들 직면해야 되고 거절당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미 한국에서 다 충분히 해봤는데 글로벌 가면 뭐 똑같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거절 좀 당하고 무시 좀 받고 그러다가 뭐 한 되는 딜 나오고 이러지 않을까요?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저가 느낄 때는 저는 2019년도에 처음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었는데 그때는 글로벌 진출이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도 너무 두려워서 저는 시도를 못 해봤거든요. 언젠간 나가고 싶다. 나도 저기 거기 베이에어리어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보고 싶고 이런 얘기들만 듣고 막 꿈을 꿨었는데 지금은 진짜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냥 당연히 나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젊은 한국 창업자분들이 꽤 생긴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티로가 진짜 이 글로벌 진출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많이 많이 또 알려주시면 후배 네. 혹은 이어서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뭔가 되게 큰 영감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명감도 진짜 음. 실제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음, 너무 좋은데요. 이번에 그러면 그 저희가 뭔가 그 레퍼럴 아까 전에 기능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원래 지금 300분으로 초기에 무료로 쓸 수 있는데 600분으로 뭔가 늘릴 수 있다. 네. 그거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거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제품의 기본적인 정책은 무료 생성은 있지만 무료 플랜은 없어요. 그래서 300분을 다 소진하고 나면 무조건 유료 결제를 해야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근데 뭐 300분 자체가 그렇게 회의 한 네다섯 개 하면 다 쓰는 시간이기도 하고, 좀 더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두에게 그런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저희랑 이렇게 오늘 뭐 인터뷰 시간을 내주신 시연님이나 아니면 어떤 허브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을 한해서 2배의 무료 체험을 쓸 수 있는 링크를 발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인터뷰 끝나면 시원님께도 하나 전달을 드릴 예정인데, 그 링크를 통해서 신규를 가입하는 유저들 한해서는 무료 체험 2배 혜택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분 동안 티로 좀 더 충분하게 활용해 보시고 티로가 정말 내 문제를 잘 풀고 있는가를 판단을 하시면 이제 결제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티로 그 가격 정책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 사용량 기반 월 구독제고요. 300분 다 소진하고 나면 월 300분을 반복해서 쓰는 거에 이제 $7, 한화 기준으로 한 8,000, 9,000원? 그리고 1,000분, 월 1,000분이라는 제 기본적인 스타터 플랜이 한국 돈 기준으로 한 17,000원, 이제 13불이고요. 그다음 아예 무제한이 29불, 한화 기준으로 거의 한 4만 원인데요. 저희가 지금은 동시 녹음은 어렵지만 동시 접속을 막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팀이나 뭐 친구랑 쓰시고 싶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플랜 하나 공유해가지고 활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 아까 전에 API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다고 했는데, 이게 구독료가 생각보다는 저렴한 것 같아서요. 그렇게 조금 더 저렴하게 유지를 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걸까요? 더 많은 분들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이게 사스에서 프라이싱을 하는 방법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가 기반인데 저희 입장에서 그 원가 기반을 제일 나중에 생각하자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어차피 API 코스트 시장 너무 빨리 변하고 이거는 무조건 무허의 법칙에 따라 절감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투자를 받은 것도 있고요. 음. 그리고 유저 인터뷰를 기반으로 정한 정책이어서 지금은 그래도 꽤 합리적으로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나쁘지 않고 유저분들도 충분하게 윌링 투 페이가 있는 수준으로 잘 형성된 가격이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계정을 공유하는 거는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는 뭐 티로를 더 많은 분들이 체험하면 완전 땡큐여서 그냥 무제한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진짜. 네. 이런 제품을 만드시는 초기, 그래도 비교적 초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도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 뭔가 하고 싶으신 말씀이라든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구독자명 이런 거 있나요, 시연님?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모험가분, 뭐 가운데? 모험가분도 하고 싶지만, 네. 저도 좀 어색해서 안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 제가 시연님 일 되게 옛날부터 채널 링크드인이나 이런 걸 오래 봐왔는데요. 너무 콘텐츠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영상 시청하시는 뭐 팔로우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좋은 콘텐츠를 계속 찾아보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산성 향상에 고민이 많으신 분이라면 아마 뭔가 중요한 미팅이나 이런 대화 내용 정리에도 충분히 페인 포인트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팅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이라면 강의나 유튜브 영상 같은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아무래도 저희 티로 제품 시연님 레퍼럴 코드 통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고 혹시나 저희가 로그인한 사람들한테 다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제품 피드백이나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정말 언제든 이메일 제 스레드, 링크드인 정말 다 어떻게든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활용해 주시고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감사합니다.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티로를 학습용으로 써보고 음,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네. 좋더라고요. 뭔가 요즘에는 유튜브로 요약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요약보다는 직접 보면서 지식을 익혀 나가는 게 저한테도 조금 더 유의미한 것 같아서 그런 해외 영상들을 보시거나 한국어 영상들을 보실 때 학습하는데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나 공동대표님, 네,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